안녕하세요, YC룸입니다. 가성비 태블릿 하면 거의 대명사급이 된 브랜드죠. 레노버에서 지난달 8월 내수용으로 출시한 따끈한 신상 제품이 있어서 직구를 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레노버 샤오신 프로 GT 11.1입니다. GT라는 모델이 좀 낯선데 이미 레노버에서는 8인치 대 Y700 말고는 이미 라인업이 뒤죽박죽이라 정리가 딱히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이번 제품은 아직 정발 계획은 확실하지 않고 내수용으로 반글화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망설이긴 했지만 사실 레노버 태블릿 대부분이 반글화는 패시브죠. AP 대비 가격대가 우선 너무 좋다 보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마켓에서 구매를 했는데 20만원대 후반대고 지금은 30 초반 왔다갔다 하네요. 그리고 아직도 발급받지 않았었던 스마일 카드를 발급받아서 7만원 할인 추가로 23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누가 봐도 구매를 망설일 이유가 없죠. 근래에 제가 쇼츠로 코스트코에 파는 아이디어탭 프로 12.7을 소개했었는데 그게 디맨 8300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정발에 펜 케이스 포함까지 40 정도면 가격대 정말 괜찮긴 한데 제가 참았거든요. 그에 비해 내수용이긴 하지만 20만원대에 스냅 8 젠3가 들어가는 제품은 결국 샀습니다. 박스는 좀 낯설어요. 처음 보는 디자인입니다. 구성품은 태블릿, 68W 충전기, 케이블, 설명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수용 제품이라서 충전기를 사용하려면 돼지코를 사용해야 합니다. 태블릿의 디자인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 봤을 때 상당히 얇아졌다는 걸 느꼈거든요. 스펙상 5.99mm인데 보통 6.5에서 7mm 정도만 돼도 슬림하게 느껴지는데 이건 뭐 그립감이 거의 아이패드나 겔탭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무게는 458g 정도 되고요. 휴대성이 정말 괜찮은 무게와 두께입니다. 원체 케이스 잘 안 끼는데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주문을 했네요. 저는 화이트 색상을 선택했는데 이게 화이트로 보이시나요? 약간 골드, 베이지 같은 느낌인데 제가 생각했던 화이트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화이트를 주문하시려는 분들은 색깔을 참고하시길 바래요. 일체형 프레임이 고급진 느낌이 들고요. 엣지 부분은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손에 파지할 때 느낌이 괜찮아요. 그리고 뒷면 디자인이 확실히 많이 달라졌는데 보통 레노버 제품은 몇 년 내내 투톤 디자인이었죠. 예쁘지도 않은 걸 왜 그렇게 하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투톤 디자인이 사라졌습니다.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도 사실 이 뒷판 디자인 변경된 게 제품 구매한 이유 중 하나가 되기도 하거든요. 색상의 일체감도 있고 가운데 레노버 레터링 하나 있는 게 훨씬 깔끔해 보입니다. 카메라 섬도 좀 깔끔하게 달라졌죠. 후면 카메라가 한 대가 아니라 두 대예요. 13MP와 2MP 화소 카메라가 있고 아래에는 플래시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전면도 13MP 화소거든요. 태블릿으로 카메라 쓸 일이 별로 없긴 하지만 이 카메라 스펙이 꽤 높습니다. 전후면 동영상도 4K 30p까지 촬영 가능하고 화상회의나 영상통화 정도 쓰긴 하겠지만 카메라 스펙이 나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오른쪽에 볼륨 버튼과 하단에는 펜 연결 충전부가 있고요. 아래에는 포고핀 키보드 연결 단자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깔끔해서 좋긴 한데 아쉬운 건 추가 마이크로 SD 슬롯이 없습니다. 제가 가진 모델이 128GB인데 태블릿에 뭘 많이 저장하는 건 없어서 게임 설치에 대한 부분이 좀 걸리는 거 말고는 불편함이 없는데 그래도 요즘 128GB는 좀 아쉽죠. 스피커는 쿼드 스피커로 JBL 튠의 돌비 애트모스와 돌비 비전을 지원합니다. 디스플레이 스펙은 3200x2000 해상도, 최대 주사율은 144Hz에 밝기는 800니츠, DCI-P3 98% 커버리지입니다. 색 정확도가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10세트 칩셋이지만 디스플레이 스펙이 정말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원체 이전부터 고주사율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해상도와 밝기의 차이가 체감이 꽤 되더라고요. 아이디어탭 프로 12.7이 400니트 밝기인데 해상도는 비슷해도 밝기 차이가 확연히 나죠. 11.1인치는 범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밝기의 해상도는 플래그십으로서는 꼭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메인으로 잘 쓰고 있는 미패드 7이 같은 800니트로 비슷하고요. 해상도도 높고 4K급 영상을 볼 때에도 영상기로 활용하기에 너무 괜찮죠. 와이드바인 에런으로 거의 모든 컨텐츠는 고해상도로 볼 수가 있고요. 블랙 안부 표현에 있어서는 OLED가 아닌 IPS LCD이다 보니 명암비가 조금 아쉬울 수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색 재현도 높은 편이고 영상기로 저는 사용하기에 만족스러웠습니다. 디스플레이 설정에서는 두 가지의 채도 모드와 디테일한 색온도 설정이 있습니다. 주사율도 144Hz로 긴급으로 변경을 해놓게 되면 고정 주사율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고주사율이기 때문에 매끄럽고 부드러운 화면 전환 및 스크롤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많이 보거나 웹서핑 시에 확실히 부드러운 느낌이 쾌적합니다. 시력 보호 모드를 켜게 되면 화면이 약간 누렇게 변하게 되는데 어두운 환경에서 좀 더 수월하게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읽기 모드로 컬러 효과를 사용해서 약간 물 빠진 색의 화면을 볼 수가 있고 흑백 효과를 활용하게 되면 이북으로 활용하거나 텍스트를 많이 읽을 때는 좀 더 눈이 편하게 화면을 볼 수 있는 모드입니다. 사운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볼륨이 크고
태블릿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될 만큼 괜찮았습니다. 단 음질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태블릿을 손으로 들고 볼 때는 소리 울림의 진동감이 좀 느껴지거든요. 소리에 댐핑감이 있어서 좋은데 들고 볼 땐 손에 느껴지는 수준이라 거치하고서 보는 게 좋긴 합니다. 스펙을 살펴보면 AP는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8 젠3를 사용하고 GPU는 아드레노 750입니다. 벤치 테스트를 보면 긱벤치 싱글 2000, 멀티는 5194, GPU 스코어는 12396입니다. 3D마크 와일드 라이브 익스트림 4600점대를 볼 수가 있고요. 태블릿으로 할 수 있는 고사양은 웬만큼 커버가 되죠. 사실상 거의 게임이긴 하겠지만요. 램은 LPDDR5X 8GB, 스토리지는 128GB입니다. 12GB 램과 256GB 스토리지 제품도 있는데 가격은 약 10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램 용량이 좀 적은 게 아쉬운데 그치만 사용해봤을 때 멀티태스킹에서 특별히 버벅임은 없었습니다. 또 앱 설치나 전환도 빠르고 쾌적하고요. 화면 분할이나 플로팅 창, PC 모드 등 사용을 해봤는데 버벅임 없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배터리는 8860mAh, 68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배터리 사용 같은 경우는 동영상 재생 기준 10시간 이상 정도 연속 플레이가 가능했고요. 충전 속도는 확실히 빠르더라고요. 약 40분 정도면 80% 정도 충전이 됩니다. 내수용이기 때문에 자체 OS인 ZUX OS를 사용하고요. 처음 구매를 하게 되면 내수용이기 때문에 반글화를 꼭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저는 셋 에디트를 통해서 반글화를 실행했습니다. 반글화하는 방법들은 워낙 다 유명하고 다 아실 거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중국 앱들을 좀 정리해 주셔야 되고 구글 G보드나 네이버 키보드 같은 걸 설치해서 기본 키보드로 사용을 해야 한글과 영어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반글화가 예전에 비해 좀 더 한글 비중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설정 항목들에서도 보면 예전에 영어가 많이 섞여 있었는데 거의 대다수가 한글로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들도 거의 다 사용할 수 있고 언어로 인한 불편한 건 딱히 없었습니다. 또 자체 OS를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 무겁지 않게 OS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좋고요. AI 스마트 서비스라고 해서 AI 어시스턴트가 몇 가지 있는데 트랜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동영상이나 통화에 나오는 음성 소스를 번역해주고 AI 렌즈를 통해 찾는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엔 워낙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어서 굳이 없어도 괜찮지만 대 AI 시대에 맞게 기능들이 추가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반글화를 하고 나면 내수용은 거의 기본 기능들은 사용 못하다시피 하는데 반글화를 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 이 태블릿이 전천으로 사용되기 좋은 건 영상기 활용의 고스펙뿐 아니라 게임에서도 활약하기 좋은 칩셋인데요. 고사양 게임의 고옵션에서도 프레임 드롭 거의 없이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고사양 게임으로 유명한 원신과 마비노기 모바일, 디아블로 이모탈 3가지 게임을 진행해봤습니다. 펜 사용에 있어서는 제가 12.7에서 사용하고 있던 프리시전 3 펜이 호환이 된다고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필기감이 좀 괜찮아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8192 필압에 판 리젝션 지원하고요. AI 기능 툴 사용도 가능합니다. 딜레이가 조금은 아쉽긴 한데 12.7에서 사용했을 때보다는 좀 줄었고 정교한 필기에 좀 더 매끄러운 느낌이 듭니다. 펜을 눕혀서 하는 드로잉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간단히 PDF에 메모를 하거나 필기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괜찮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프리시전 3 펜 같은 경우는 충전 단자에 딱 맞지가 않아요. 프리시전 3가 있다고 한다면 참고하세요. 결국에는 전용 펜으로 구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레노버에서 정말 가성비가 괜찮은 제품을 만난 것 같습니다. 내수용이란 것과 추가 용량 확장 안 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디자인의 변화와 만족스러운 해상도와 밝기의 디스플레이 품질, 20 후반의 스냅 8 젠3 칩셋으로 게임까지 커버가 가능하다는 점을 봤을 때 올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올해 가성비 고트 태블릿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그라도 잘 되고 아직까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내수용과 방그라에 크게 거부감만 없으시다면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리뷰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